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저요? 아직 뭐 우리 저 댓글에서도 뭐가 그렇게 한심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봐봐 지금 이제 탄핵한다고 하잖아. 한심한 게 아니라 한숨을 내쉰다라고 아까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는데 네. 그 전프로님이 한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 한숨도 나오니까. 그래서 한숨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이 되면 뭐 다음 최상목이 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뭐 받을 수도 있겠죠. 받게 되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누굽니까? 그다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누굽니까, 전프로님? 누구냐고요? 뭐가 누구야? 최상목 다음 누구냐고. 아니 최상목 다음이 문제가 아니고 최상목 다음 누구냐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 최상목 다음에 뭐 교육부총리가 받겠지 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주호 아닙니까, 이주호. 아 이게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전프로님 전혀 안 받아주시네. 자기 일부러- 모르는 거라고. 일부러 안 받아. 아니 난 지금 이게 이주호 부총리잖아요. 알았어요. 심각한데 한덕수가 안 내려놓는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동시에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그럼 나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덕수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아 참. 자 그러면 하여튼 근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뭐라고요? 그 쟁의하지 않는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과 지금 어느 정도 뜻을 맞춘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란이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거는 오늘 또 상황 지켜보면서 그거는 매일매일 변해가지고. 네.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면요, 그 조금 약보합 정도로 봐야 되나? 그 네. 다우존스는 0.07% 상승 마감했고요. 네. 나스닥은 0.05% 하락, S&P 500은 0.04%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몰랐는데 산타랠리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마지막 거래일 5일과 그 신년의 이틀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가 그 1950년 이래 한 1.3% 정도 수익을 내서 평소에 7거래일 평균 수익률이 한 0.3%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좀 더 높다. 그래갖고 산타랠리라고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뭐 평가로 나오는 거는 요거 조금 약보합 좀 됐다고, 미국에 산타랠리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와, 그러면 올해 내내 올랐는데 고작 요거 없다고 산타랠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한 1년 내내 그 아버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선물 받다가 산타 선물까지 받겠다는 게 아유, 참 대단합니다 진짜. 네, 부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뭐 뉴욕 증시는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네. 어쨌든 장 초반 이후에는 올라가는 장으로 끝났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은 요거 이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요거 연결해서 이제 코스피로 이렇게 쭉 올라라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고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뭐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좀 이렇게 평소 안 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기사 보다가 봤던 건데 그 게임스탑 있잖아요. 네. 게임스탑? 예. 민주주식 대표 아니에요 그게? 예, 게임스탑도 한 6% 정도 올랐는데 네. 올해 들어 얼마를 올랐는지 봤더니 98%가 올랐더라고요. 게임스탑도 90% 넘게 올랐어요. 네. 올해?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키스길이라고 네. 예전에 그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했던 네. 양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돈 엄청 벌고 뭐 사실은 금융권에 있던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구설들이 많았었는데 네네네네. 네. 그분이 복귀하고 나서 또 펌프질을 하는데도 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다 해먹고 네. 그리고 그 사람 떠나고 게임스탑 폭락하고 그럼 게임스탑 그 사람 따라서 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 사람이 다시 왔다고 해서 또 올리는 걸 보면은 야 이거는 미국 테마주는 한국 테마주만도 못하다. 한국 테마주는 한번 해먹고 나가면은 이게 네.
그 학습 효과는 있거든요. 네. 근데 게임스탑은 또 이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 미국 개미들이 한국 개미들보다 학습 효과는 좀 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네. 게임스탑. 자, 게임스탑이 근데 원래 뭐 하는 데지? 게임 뭐 빌려주는 데였나? 게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들이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옛날 비디오 가게처럼. 아 맞아요. 네. 음. 그 초등학교 때 막 그 거기 가서 음. 기계 하나씩 놔두면 저도 가서 이제 게임 하고 오다가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언제?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 데가? 아 게임스탑은 아니지만 그 게임 팩 파는 데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였었죠. 게임스탑이라고 하면 게임 스탑. 게임 그만해, 그만 게임.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미니스탑은 미니 스탑. 근데 자, 저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보면은 네. 그 디스켓 있잖아요, 디스켓. 네. 컴퓨터 디스켓. 네, 예. 그 컴퓨터 가게 가면은 플로피 뭐 이런 거. 플로피 디스켓. 예. 그거를 게임 가게 그러니까 컴퓨터 가게를 가면은 그거를 복사해 주면서 이게 디스켓 이렇게 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아저씨도 불법 복제 해놓고 나한테 돈 받고 아, 뭐 옛날에 그 노래 테이프도 그 복사해 갖고 그 카세트 더블 데크 카세트로 맞아요. 노래 복사해 갖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그것도 돈 받고 해줬는데 뭐. 예, 그 옛날에 그 플로피 디스크 14장짜리 페르시아 왕자, 맞아요. 원숭이 섬의 비밀인가? 뭐 이런 거. 페르시아 그거. 왕자 기억나요. 페르시아 왕자 이제 어디 렉 걸리면 어디 저 벽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춤추잖아 이렇게. 아이, 됐습니다. 너무. 예 즐겁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우울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그 원화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데 이게 19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서 1,45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내년 1,450원? 1,450원을 밑돌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환율은 맨날 표현이 맞아요. 애매해. 네. 그러니까 웃돌고 있다가 워낙 가치가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1,450원은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랐다. 올랐다로 하시죠. 위로 네. 뚫렸다라는 건데 1,450원이 나름의 기준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는 안 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야 이게 있잖아요. 연말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한 1,500원까지 갈 것 같아. 뭐 이전에는 1,450원까지 갈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숫자가 사실은 간다라는 얘기로 해석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1,450원까지 갈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맞겠다는 시그널로 본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 정확히 얼마인 거예요? 이게 네이버 찾아보면 1,469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뭐 역외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게 역외하고 장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베스팅 숫자로 봤을 땐 1,468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68원. 그러니까 이 차트를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사실 이렇게 외우 내환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유독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 좋은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정부가 정말 단단하게 네. 이거를 잘 관리를 하고 있어도 이 달러 인덱스 정도 갈 건데 네.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위로 튀어버리는 네.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60원까지 간 거를 지금은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서 뭐 한 내년에는 한 1,490원, 1,500원 뭐 이렇게 뚫리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450원은 일종의 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계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 선 정도를 그 외환 당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외환 당국이 뭐 돈을 계속 들이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진지를 다른 데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한 1,500원 정도에서 구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왜 강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정말 좀 우울한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경제 성장률도 좋죠. 네. 거기에다가 뭐 관세 물린다고 하죠. 거기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시장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인하는 또 못할 거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금리도 높아, 경제 성장률도 좋아, 뭐 관세를 또 매긴대. 네. 그럼 인플레이션 날 거야. 금리 인하 못해. 그러면 달러는 지금 전 세계 좋은 데가 없습니다. 뭐 유럽에서 뭐 독일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 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데 그럼 유로도 안 좋죠. 네. 그럼 일본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외에 거의 모든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은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국가별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나마라도 좀 방어가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가 안 좋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년에 안 좋다는 얘기지 올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탄핵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계엄령이라는 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진짜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바로 복귀를 하고 나니까 외국에서도 평가가 네. 아 한국은 좀 다르네 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네. 뭐 S&P나 이런 데에도 아 뭐 한국이 뭐 금방 돌아오네 역시 다르네 그러다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이거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환율 방어가 좀 안 되는 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당국에서는 이제 외평채를 이제 원화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환율 안정과 관련한 그 조치들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박병창 회사님 얘기가 항상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환율을 낮출 요인이 안 된다.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야 그렇죠. 잡히는 거지. 네.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내리는 요인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속도를 조절할 뿐인 거지. 여기서 환율을 이런 정도 되면은 환율이 내려갈 것 같아라는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 고환율의 시기를 좀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환율은 뭐 이렇게 지금 뭐 채팅창에도 그렇고 뭐 1,500원 무조건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환율 방어 내지는 하여튼 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근데 지켜보고요. 환율 얘기를 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끼실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잘 안 느끼시잖아요. 근데 1,450원, 1,500원 되면은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거에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물가가 오릅니다. 네. 네.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날이 몇 머지 개월 않았어요. 텀으로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름값은 제일 빨리 올 거고 지금 국제유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근데 주유소 가보면은 기름값이 안 떨어져요. 네. 그게 국제 유가는 제일 빨리 오고 이게 몇 개월 텀을 두고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으로 올 건데 은근슬쩍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이조 기자가 좀 최근에 취재한 얘기 좀 해주시죠. 커피 가격이 지금 뭐 아라비카 원두고 뭐 로부스타 원두고 상관없이 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커피 원두를 우리가 만들진 않잖아요. 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입 가격이 한 거의 배 이상 비싸집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버퍼가 있었던 게 예를 들어 기업들이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들이 좀 감수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다 올릴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그때 돼서 또 그 얘기 나오겠죠. 이제
야 아메리카노 원가가 얼마인데 여기 컵 가격에 뭐 4,500원을 받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쫙 있을 때 업체들이 좀 올린 다음에 요새는 뭐 가격 올린다는 얘기 잘 안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환율에 의한 인상 요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다음 뉴스는 신세계 그룹이 알리바바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알리하고 지마켓이 함께 네.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 모회사를 합작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그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씩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지주사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밑에 지마켓하고 알리 익스프레스 코리아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세계는 이마트 등이 보유한 지마켓 100%를 출자를 하고요.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지분하고 현금 3천억을 네.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기업 가치로는 한 6조 원 정도가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이베이 코리아 당시에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의 지분을 3조 4천억 주고 샀는데 50%의 6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뭐 가치 손실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세계 입장에서도 지마켓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골치 아프긴 골치 아플 거예요. 네. 그 전에 3조 4천억 주고 샀을 때 우리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네. 비싸게 샀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네. 야 M&A란 말이야.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아니고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네. 멋지네. 네, 그래서 물렸습니다. 3조 4천억 주고 샀는데 네. 3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마켓의 매출액이 그 당시 2020년 당시에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1조 1,9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게 되게 특이하게 네. 지마켓은 2020년에 한 79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2021년은 적자 59억, 2022년은 적자 654억. 네. 그러니까 지마켓이 좀 특이하긴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왜 이커머스 업체가 저렇게 이익을 많이 내지? 그러면서 이제 쿠팡하고의 차별점이 네. 이게 뭔가 물류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좀 몸이 가볍다. 아. 오픈 마켓만 하니까 네. 적자가 안 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신세계가 인수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마켓에서 뭘 좀 장난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전에는 분명히 흑자였던 기업이고 그 이유가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뭐 자산이 없어서 이게 좀 가벼운 네. 그런 구조다라고 했는데 왜 신세계를 갔더니 적자를 계속 내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지마켓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야 그렇다고 알리하고 손을 잡는다고? 네. 그 이름 비슷한 정영진 프로님. 네. 알리 왜? 알리 한번 가는 거지 뭐. 나는 태무였어요. 알리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어제도 굉장히 회자가 좀 많이 됐어요. 이게 알리하고 손을 잡는 게 결국 한국 시장 내주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뭐 그러면은 쿠팡은 뭐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라. 네. 뭐 사실상은 미국 기업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마켓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 오픈 마켓 있잖아요. 네. 그 쿠팡은 직매입 그렇죠. 쪽이고 네. 그럼 오픈 마켓의 지금 최강자는 네이버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가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냐, 아니면 쿠팡이랑 붙어보는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게 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알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여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중국 기업이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된 돈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근데 거기서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한국 기업하고 손을 잡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샐러드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리로 들어오면 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 같고. 네. 그 근데 전까지- 그게 네. 지마켓으로 들어오면 네. 아.
그럼 느낌적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약간 가격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쿠팡이 거의 다 장악했던 이 이커머스 게임을 다시 한번 경쟁 구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다른 부분들을 떠나서 경쟁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쟁이 끝나고 나면 네. 뭔가 하나씩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맞아요. 뭐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디즈니하고 싸울 때는 네. 뭐 이래저래 혜택을 많이 주다가 점점 뭐 광고도 붙이고 가격도 올리고 제작비도 많이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K 콘텐츠 만드는 제작사들도 힘들죠. 좀 힘들어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자체는 좋은데 알리 하필. 그리고 이제 우리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정용진 회장님이 알리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이게 특이하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그래도 연말에 좋은 소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있어야죠. 뭐 있습니까? 신생아 수가 14년 만에 증가폭 최고. 오.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봐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 네. 혼인 건수는 22.3% 증가. 야. 이혼 건수는 7.8% 감소. 되게 이야. 다 좋다. 얼마만이에요 이게? 다 좋네요. 태어난 사람은 많고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줄고, 분은 줄고. 결혼한 사람은 늘고 이혼한 사람은 줄고. 좋네요. 오랜만에 좋은 데이터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또 지금 10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13.4%, 한 2,52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율로 따지면은 2010년 11월 이후에 최대치고요. 증가폭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에 가장 큽니다. 이게 여기 또 특이한 통계 중에 하나가 네.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을 웃돌았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국이? 야, 좋네요. 뭔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근데 뭐 사실 네. 이것도 인구 문제는 정해진 미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출생아 수가 늘기 전에 이전에 그 혼인 건수가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그 혼인 건수가 늘은 거의 그 결과로 출생아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중순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4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고 네. 지난해 같은 기간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비율적으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온 거고요. 누적 출생아 수도 19만, 이것도 숫자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19만 9,999명. 10월까지. 19만 9,990. 한 명만 더 맞춘 났으면 한 명만 더 났으면 20만 명인데. 그러네요. 정프로님 넷째. 딱 한 명만 더. 가요? 한번 가? 근데 늦었습니다. 지났습니다. 10월까지 네. 했으면 딱 20만 명이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19만 6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 연령층이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는 거를 통계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요거죠, 요거. 혼인 건수. 혼인 건수가 22.3% 증가했다. 네. 혼인 건수가 늘면은 출생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떠나서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 자체로 결과적으로는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그 연말에 우리 모두 사랑하고 결혼하고 네. 그러면은 뭐 출산율 자체는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다. 그러니까 출생률은 결과지 네.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경제 다 망했다. 네.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출산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결혼.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혼인 건수가 20만 건이 넘어선 거는 2020년 이후에 없었는데 올해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뭐 그나마 좋은 경제 뉴스가 네. 네. 아닌가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참. 저도 올해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한 명 보탰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7월. 정프로님 진짜. 그래?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제 와서 7월이면 이제 5살 된 거 아니에요? 5개월. 5개월.
6개월째. 네, 6개월 됐죠. 와, 얼마나 이뻐 그래.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조 기자가 안 했으면은 네. 19만 9,998명이었겠죠.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 모르셨어요? 저는 뭐 들은 바는 없어서. 그렇구나. 네. 아 얘기를 좀 하시지. 어. 제가 좀 뭐래도 좀 이렇게 도움이 좀 되고 싶은데. 뭐 어떤 거요? 뭐 아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건데 아, 그 그래요? 얘기해가지고 정프로님이 뭐 주기로 했는지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아 그래 내가 뭐 주기로 뭐 했어? 유모차 뭐 고급 아 유모차 맞다 있는데 맞다 유모차 얘기했었다. 왜 받으러 안 와? 아 빨리 와 제발. 그 달라 그랬더니 그 비싼 거라고. 아 비싼 건데 내가 줄게 그냥. 그때는 그때는 그 당근으로 지금은 하시다고 있었죠. 했죠. 아 당근? 아니 그냥 줄게 그냥. 네 줄게요. 아,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방동기로 아니 대방동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좀 그러니까 너무 잘해. 니카님 지금 방송에서만 5번 얘기한 것 같다고. 정프로 치매니? 아, 그 뭐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합니까? 아, 짜증.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이조 기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네. 잘 키우세요. 네, 잘 키우라는 게 뭐 참 뭐 돈 많이 들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애 혼자 잘 살 수 있게, 네네. 최대한 하여튼 지원 같은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자꾸 돌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가 혼자 자꾸 뭘 할 수 있게, 그게 최고의 육아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요 정도 하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야죠. 예. 네,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